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테리쌤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굉장히 또 하고 싶은 그리고 굉장히 궁금해할 만한 또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승무원이 된 이후에 심경 변화 3단계에 대해서 낱낱이 그리고 적나라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 뭐든지 가지기 전에는 이것만 가지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 정말 모든 게 막 다 해결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막상 이를 쟁취하고 가지게 됐을 때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합니다. 여러 직업 중에서도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유독 안 되면 죽을 것 같고 되면 너무 행복해서 정말 평생을 몸을 바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세상 이치가 똑같은 승무원도 막상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심경 변화를 겪게 됩니다. 아주 일반적인 패스로 말이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화장실 갔다 오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정말 급할 때 있죠. 근데 다녀와서 5분도 채 안 돼서 까먹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시시때때로 언제나 변하는데, 승무원이 됐다고 여러분들 그 행복한 마음, 자부심 영원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낱낱이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옆에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다른 직업과는 또 다르게 정말 안 되면 죽을 것 같은, 정말 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저도 승무원이 돼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나서부터는 정말 너무 간절해서 비행기를 일부러 타러 국내선을 이용해 보기도 하고 공항에 가보기도 하고, 그리고 제 눈앞에 보이는 승무원들이 그렇게 연예인 같고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원하던 승무원에 합격했을 때, 그리고 쑥스럽긴 하지만 또 신의 아들이라는 아시아나항공의 남승무원이 되었을 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최종 합격 발표 날 정말 이 부산 시내를 뛰고 또 뛰어서 정말 한 1시간 동안 뛰어다녔던 기억이 나요. 너무 행복해서. 그때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구들 모두에게 연락해서 합격했다고 정말 소식을 알렸던 게 엊그제 같네요. 그때 그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모아둔 돈으로 가족들, 친구들에게 선물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한창 자비를 베풀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그런 환상과 설렘은 바로 입사 후 훈련 생활을 하면서 꿈에 깨어나게 됩니다. 와장창 꿈에서 깨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 합격하면 바로 승무원 유니폼 입고 이렇게 비행할 것만 같지만 현실은 훈련병과 같은 훈련생입니다. 제 인생에서 정말 힘들었던 순간 베스트 5, 탑 5를 꼽자면 그 훈련생 시절은 빠지지 않고 아마 등장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엔 훈련병 때보다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더 오히려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입사 후에 훈련복을 입습니다. 제 인생에는 다시는 없을 것 같은 훈련병 시절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땐 동료가 다 남자들이었는데 이제는 동료가 다 여자야. 그리고 사회인이고 모든 게 자유로운데 모든 걸 제한받습니다. 휴대폰 사용부터 언어부터 모든 거, 내 행동 하나하나 전부 다. 이런 게 가장 일단 적응이 안 됩니다. 동기들과 반말을 할 수도 없고, 뛰어다녀서도 안 되고, 수업 듣다가 절대 졸아서도 안 되고, 웃기다고 해서 웃어서도 안 되고, 딱 그냥 20대 초반의 훈련병 초입 시절, 딱 그때 판박이었습니다. 뭔가 잘못하면 반성문도 씁니다. 경위서라는 명목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힘들었던 건 잠과의 싸움. 이게 매일매일 시험을 쳐야 되는데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못하면 탈락하게 되고, 실제로 탈락하는,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합격이 끝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루에도 수백 페이지의 진도가 나가버리고, 생전 처음 보는 항공 용어 너무 어려워요. 영어도 많고요. 승무원이 어디 좌석에 앉고 어떤 듀티를 하는지 이런 거 어떻게 알아? 그런데 이름은 AL, BL, CL 처음 보는, 전혀 연관성도 없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를 무조건 암기해야 합니다. 무조건, 그냥 무조건 한국사보다 빡세다.
필기시험은 물론 주관식 서술형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면접관님이 아닌 교관님 앞에서 이렇게 구술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겁을 많이 줘요. 실전 이 훈련뿐만 아니라 겁을 정말 많이 줘서 긴장된 상황에서 막 덜덜덜 떨어서 말도 못하는 동기들도 많아요. 그래도 최종 합격해서 승무원이 됐다면 면접 잘하는 친구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관님 앞에서 덜덜덜 떨어.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탈락해서 자격 미달로 집으로 돌아가는 동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다행히 제 동기들은 모두 무사히 통과했었는데 제 주변에는 그런 케이스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입사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고용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설레이는 입사 이후에 약간의 후회, 이런 암흑기 시절이 오죠. 이런 3개월 과정을 잘 이겨내고 끝내게 되면 이제 승무원의 징표인 윙을 달게 됩니다. 이 윙은 이제 정식 승무원이다라는 인정의 의미이고, 유니폼에 단 승무원과 없는 승무원은 천지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승무원 등록증도 발급돼서 이렇게 아이디 카드 메고 다닐 수 있게 되죠. 정식 직원이 되는 겁니다, 우선. 그리고 정말 3개월간 함께 동고동락, 정말 고생했던 동기들과 함께 수료식 할 때 정말 눈물도 나고 막 마음 한켠이 막 뭉클뭉클해집니다. 훈련소를 수료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저는 감격스러웠던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이 회사의 뼈를 묻고 말겠다라는 확신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비행을 해보면 교육 현장과 실무 현장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혼나고 신입 짐덩어리 같은, 정말 민망하고 죄송하고 혼나고 울고 싶고 괴로운 고통의 연속의 나날이 되죠. 신입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제 몫을 어떻게 한 번에 해내겠어요. 그래서 그땐 견디고 해서 정말 철인 28호와 같은 멘탈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나는 이 회사에 뼈를 묻기로 했잖아요. 수료식 때 약속했잖아. 너무 뿌듯하게. 그렇게 약 1년 정도는 정말 행복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냥 공항에 갔다 돌아오더라도 이곳이 해외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쁘고, 열몇 시간 밤을 새워서 비행을 하더라도 시차와 상관없이 그냥 너무나도 이곳이 행복해. 여긴 다 여행지고 미국이고 유럽이고 동남아고 어디든 내가 생전 처음 오는 곳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새롭고 행복하고 그냥 너무 감동이야. 감동. 진짜 승무원 되길 정말 잘했다라고 스스로에게 정말 고생했다 칭찬하는 시기가 되죠. 수료 후 약 이제 입사 후 한 1년까지 되는 기간은 정말 행복합니다. Every flight, enjoy flight.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든 일단 나가서 뭐든 사 먹고 경험하고 기념품도 사보고 오만것 때만것 진짜 모든 게 신기하니까 이것도 먹어보고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돈을 못 모읍니다. 인턴 때 돈 모으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정말 인정합니다. 또 1년간 이렇게 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정규직 전환 타이밍이 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좀 2년이지만 이제 아시아나 같은 경우 또 대부분은 1년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처음 면접 봤던 것처럼 소정의 면접도 보고 시험도 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기출 문제는 있어서 크게 떨어질 이유는 없어요. 물론 공부는 꼭 해야 됩니다. 이게 항상 좀 정말 노가다처럼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외워야 되는 무조건 암기 과목이야. 그리고 면접도 실제 임원분들과 함께 보게 되죠. 이때 여러분들의 기내 평가나 평판들이 다 나와 있어요. 정말 사고를 쳤다던가 또 문제를 일으켰다던가 적응을 하지 못했다던가 또 평이 좋지 않으면 여러 가지 질문을 받게 되고, 이를 또 극복해내지 못하면 탈락하거나 또 이미 탈락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또 이 시간을 무사히 넘기게 되면 이제 진짜 고용 안정의 기회가 오죠. 이제 정규직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사실 고용의 안정, 이것보다는 이 보너스 상여금이라고 하는 2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보너스 상여금이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좀 민망하기도 한데 사실 월급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찌됐든 인턴과 정규직이 되었을 때 월급의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꽤 많이. 그래서 정말 행복하죠. 설날 추석 때도 돈이 더 들어와요. 그렇게 여러분, 비행이 찬란할 것만 같죠? 정말 행복하게 입사하고 사실 훈련소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살짝 후회하고 살짝 힘들었다가 너무 찬란하죠. 수료하고 나서 매 비행 여행이다. 너무 행복하고 이보다 꿀 직업이 어딨어. 그런데 결국에는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이때가 정말 힘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 비행을 1년 이상 한 2년 가까이 하게 되면 안 아픈 것도 쑤시기 시작합니다. 남자였던 저도 이곳저곳 아파가지고
꾀병 아닌 정말 몸살, 병이 정말 많이 납니다. 점차 내가 가고 싶었던 원하는 비행이 아니면 가기 싫고 막막하기도 하고 한 달 전부터 저는 마닐라 퀵턴 이런 스케줄 나오면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뉴욕도 싫었어. 너무 멀어서.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무서워하는 선배들과 갈 때면 그냥 지옥 같죠. 정말 너무 그날이 오기가 두려워서 막 덜덜 떠는 승무원들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매달 들어오는 월급날만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고 캐리어 끌고 공항 가서 비행을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어쩌다 나오는 동기들과 함께하는 오아시스 같은 비행 최고예요. 역시 동기 최고. 동기 사랑, 나라 사랑. 그렇게 뭐 동기들과의 이런 오아시스 같은 추억 없이는 그냥 그저 그런 나날들이 시작됩니다.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이 369 슬럼프가 있습니다. 3년마다 슬럼프가 온다는 건데 가장 첫 번째 위기는 바로 3년 차죠. 3년마다 정말 심한 현타 때문에 과연 내가 뭐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부터 해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 퇴사를 고민하게 되죠. 사실 뭐 만사가 힘들고 귀찮기도 하고 나는 미래에 뭐 할 수 있을까? 과연 여기 있으면 진급이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그리고 밥은 뭐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또 막연한 이 불안감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이때는 여기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승무원 인생이 결정됩니다. 정말 그래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사실 이때는 비행 스케줄에 따라 내 인생이 그냥 내 하루하루가 결정되어 버립니다. 무슨 비행을 가도 기쁘기보다는 피곤함이 먼저 이미 몰려오고요. 해외에 가더라도 호텔에서 쉬는 거, 잠이 최고 보약. 어디 여행 가고 뭐 돌아다니고 하는 굉장히 도전적인 마인드, 경험적인 마인드 사라집니다. 그냥 다음 비행을 위해서 쉬어야 한다라는 이런 강박관념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쉬는 게 최고, 그냥 쉬는 게 최고, 게으름뱅이 최고. 그러다 가끔씩 스케줄 맞는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이러한 스케줄 속에서 오아시스가 나의 낙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 가지 케이스로 결정됩니다. 막연히 불안하고 좀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과감하게 새로운 걸 도전해보는 케이스. 에이 모르겠다, 뭐라도 되겠지, 죽기 하겠어라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냥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손에서 놓아버리는, 포기해버리는 케이스. 주변 사람들 돌아보면 에이 이만한 직업 없다, 다시 한번 동기부여 잡고 장점 보고 가자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의기투합, 동기부여 스타일. 마지막으로 이왕 입사한 거 뼈를 묻는 건 물론이고 내가 무슨 한번 이름을 남겨보자 라고 하면서 다양한 도전과 성취를 통해서 이 회사 내에서 높은 곳으로 한번 도약해보고자 하는 진취적인 적극적인 스타일, 이렇게 보통 한 4부류가 정리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극복하죠? 그런데 문제는 또 3년 뒤에 오고 또 3년 뒤에 오고 또 3년 뒤에 오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힘들고, 그래서 369 슬럼프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승무원이 되기 전부터 되고 나서까지 3단계는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정말 열망, 행복, 그리고 입사 후 약간의 후회. 두 번째, 정말 찬란한 행복의 연속. Everything, enjoy my life. Thank you very much, God. 그리고 세 번째, 길고 긴 어두운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 막연한 불안함. 이렇게 3단계는 기본이고 그 4단계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이런 결정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스스로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직업도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두를 어떻게 만족시켜? 아무리 좋고 멋진 직업도 분명히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장점도 많지만요. 그럼 여러분은 승무원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생각해봤나요? 내 자신을 얼마나 한번 되돌아봤나요? 혹시 너무나도 좋은 장점, 이 빛들만 보고 무작정 간절히 바라진 않았나요? 내가 승무원을 하면 정말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요, 여러분? 평생 비행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래, 할 수 있어, 버티면 되지가 아닌 그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어떤 근거로? 그리고 그게 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승무원이 되고 싶은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는 멘토 그 이전에 인생 선배이자 형, 오빠, 친구, 동료, 그냥 먼저 승무원을 경험해본 성경험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승무원이라는 꿈이 간절했고 이러한 3단계 그리고 4단계까지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의 그 승무원을 향한 열정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원하면 부딪혀야죠. 죽도록 부딪히고 한번 도전해서 내 걸로 만들어 봐야죠. 그게 인생 아닐까요, 여러분? 하지만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3단계 끝에 4단계를 결정하는 순간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무능력하게 있는 그 4단계에서 포기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나의 무능력은 나를 미워하게 되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빛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답을 드려야죠. 거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 단 하나, 실력입니다. 나의 가치이죠. 승준생이기 이전에 취준생으로서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바로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3단계 굴레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바로 진취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능력을 꼭 갖추십시오. 이 영상을 통해서 한 번쯤은 나를 되돌아보는, 그래서 먼 훗날 와, 그 테디쌤 그 말 내 인생에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됐어, 고맙네, 이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여러분, 승무원이 되길 항상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